안녕하세요. KM 클릭 이향숙입니다. 오늘은 대한한의영상학회 고동균 회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인터뷰 수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2년 12월 22일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 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면허외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한한의영상학회에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수고를 많이 해주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회 고동균 회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판결문이 굉장히 길고 그런데 이 판결문의 해석,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회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2년 그 12월 22일 날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제 판결이 났는데요. 이 판결의 의미가 있는 것은 어, 단순하게 이제 초음파 진단기를 한의사가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 이렇게 이 판결이 이제 승소를 한 부분에서 좀 더 큰 의미를 갖고요. 어, 대법원에서 그 진단용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어떤 기준으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 판단하는 그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 진단기기뿐 아니라 뭐 심전도라든가 폐활량 측정기라든가 뭐 근전도 기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대부분의 이제 진단기기 영역에서 같은 기준으로 그 한의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요. 새로운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그 관련 법령에서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라는 것을 이제 먼저 살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의료기기 등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라고 해서 그 폭넓게 이제 그 제한되는 범위를 좀 넓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의료기기 등에서 등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어떤 취지라는 부분도 없어져서 굉장히 이제 한의사가 이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에는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그 해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제 안전관리 그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들어가 있지 않았던 문제 그리고 의료기사법에서 그 의사하고 치과 의사를 빼고는 이제 의료기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그 한의사에게 없었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돼서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법에서 이렇게 본 판례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의사가 금지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일단 한의사가 그 명확하게 법적으로 이제 그 제한이 되지 않으면은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음 또 두 번째 이제 기준이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서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 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그 부분은 이전 그 종전 기준을 보면은 해당 의료기기의 그 개발 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라는 기준으로 돼서 기존에는 이제 서양의학적 원리로 개발이 된 아니면 뭐 과학적 원리로 개발이 된 이유로 인해서 한의학적 그 학문적 원리에 의해서 개발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던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완전히 그 판단 기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랑 상관없이 그 한의사가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보조적으로 그 사용이 된다라면은 그 일반적인 의료 행위에서의 수반되는 위험성보다 더 위험한 그런 특별한 그 근거가 있지 않은 한에는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을 그 막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기준이 이제 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이전에는 의료기기 전체를 다 그 판단하는 기준이었는데 진단용 의료기기를 그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이제 제시가 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이 사건하고 직접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건의 상황이 그 한의사가 이제 그
양방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오신 그런 이제 환자분을 이제 진료했던 사례고, 그래서 직접적인 진단 행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찰을 하면서 반복적인 관찰을 하면서 이제 참고하고 그 진료에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을 했고, 실제로 이제 그 진단은 그 환자의 증상과 어떤 다른 이제 한의학적 진단 기준을 활용해서 진단하고, 그 영상은 보조적으로 활용이 됐던 사례였기 때문에 이 한의사가 영상 진단 기기를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의학적 진단을 하는 것에는 별 큰 상관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배경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이제 조건으로 이제 제한해서 생각한다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의료 행위에 있어서 의료 행위는 무조건 이제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위험 이상을 그 한의사가 사용할 때 이제 위해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증거가 없는 한은 가능하게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해당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 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렇게 한의학적 목적으로 사용을 했냐라는 부분을 굉장히 이제 그 근거로서 우리가 한의사가 이제 증거를 제시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새로 이제 바뀐 이제 판단 기준은 전체 의료 행위의 경위, 목적, 태양에 비추어서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 행위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라고 해서, 그 한의사가 하는 행위가 한의사가 한의학적 목적으로 하는 거랑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이제 확실한 증거를 조사하는, 그 사건을 조사하는, 그러니까 검사한테 이제 그 입증의 책임이 이제 주어지는,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한의사가 그 한방의 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보면은, 반대로 이제는 검사가 그걸 입증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단순히 의료기기를 사용한 행위만 본 것이 아니라 전체 의료 행위의 경위 목적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전에는 경위 목적 태양 이런 그 어떤 그 진단기를 사용한 행위 자체만 이제 봤었기 때문에, 그 진단기를 사용하는 어떤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리고 이제 관찰하는 대상이 어떤 해당 장기를 관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 양의사의 행위하고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한의사가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완전히 벗어나져서 단순히 진단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치료까지 포함해서 이제 뭐 한의학적 한약을 투약을 했다거나 아니면 침 치료를 했다거나 어떤 그런 그 한방 의료 행위와 한방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한 그 전 단계 이제 참고라든가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목적 부분 이런 부분이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환자한테 이제 그 제공되는 전체 의료 행위 전체를 이제 그 대상으로 봐서 이게 그러니까 한의학적 원리나 한의학적 어떤 치료하고 완전히 무관하다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에는 그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준이 굉장히 폭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회장님. 네네. 사실 이 내용이 좀 어려운데, 네네. 제가 이제 이해하는 수준에서 뭐, 키워드 같이 정리를 해보자면, 자, 네네네네. 일단 첫 번째로 요번 판결에서는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새로운 이제 판단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첫 네네네. 번째가, 한의사가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없다고 금지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이 기기를 사용을 할 때 보건의료상의 통상적인 의료 행위를 넘는 그런 위해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그런 판단 기준을 제시한 부분이 있고, 지금 요번 판단에서는 영상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을 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의료 행위보다 더 큰 위해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기 활용하는 것이 전체 의료 행위를 대상으로 봐야 되고 한의학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를 사실은 이제 바깥에서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혹시 더 네.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이런 판결문에서 또 한 가지 더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 이 새로운 판단 기준이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가 있거든요. 의료 행위는 가변성이 있고, 그리고 그 학문적 원리나 그 과학적 기술 발전, 응용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 바뀌고, 국가 시험이 바뀌고, 이런 부분에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위해성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의 그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음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의료 소비자 합리적 선택 등의 이제 가능성을 이제 해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아, 부분이 네네. 그 어떤 이유라기보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주장을 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 음,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던가 국가 시험의 이제 발전된 변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국가 시험 같은 경우는 그 시험 문제 출제 범위들이 그 뭐 어느 정도 공부를 했냐 이런 걸 평가한다는 취지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이 면허에서 허용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의 이제 변화라던가 이제는 그 양의사 한의사 이제 영역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의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경쟁적으로 발전을 해서 의료 소비자가 더 나은 자기가 원하는 더 나은 의료 서비스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경쟁을 해라.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목표성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생각이 되고요. 예, 아, 그런 네. 부분이 그렇게 해석이 이번 될 이제 수가 판결이 네, 있겠네요. 예, 예.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이제 법원이 그 한의사 의료기 사용을 보는 시각이 바뀐 부분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가 계속 변하는 거고, 시대에 따라서, 그다음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또 교육도 바뀌고 발전하는데, 그런 변화가 있는데,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의료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그런 새로운 기준이 어떻게 생각하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 네, 잘 들었고요. 회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실 이 판단, 대법원 판단 요 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학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판단을 기반으로 해서 학회에서 뭔가 교육이라든지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는 부분이라든지 추진하시고 싶은 방향이나 그런 내용들 있으면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뭐 학교에서 이제 연구를 해오던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한의학적으로 이용할 것이냐, 그리고 진단을 어떻게 한의학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좀 상당히 좀 제한 부분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술을 행위를 보조를 하는 영역, 그래서 침술할 때 이제 가이드를 한다거나 이렇게 그 보조하는 영역으로 이제 좀 약간 연구의 범위가 좀 제한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를 개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진단기나 이런 부분을 직접 그대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뭐 복진을 할 때 압력계와 이제 합쳐서 이제 그 영상을 그 활용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한다거나 뭐 대표적인 아큐비즈처럼 그 가이드 하는 이제 보조하는 기구들을 개발한다거나 이렇게 목적성을 갖고서 제한된 범위에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려는 연구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결정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보편적인 그 진단기, 초음파 진단기를 어떻게 더 임상에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그 연구 주제가 좀 약간 바뀌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좀 계속 서포트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학회지가 올해 이제 목표가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KCI에 이제 등록이 된 학회지가 아니었는데 올해 이제 후보지로 이제 그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저희 이제 보편적으로 다양하게 이제 사용이 확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저희 학회지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많은 논문을 이제 게재해 주실 수 있으면 하고 이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인터뷰 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관련된 논문들을 많이 학회지에 투고를 하면 좋겠네요. 그쵸. 사실은, 보편적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임상에 보다 더 잘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문제가 조금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고민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전부 다 환자 케어를 어떻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나,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태까지도 수고하셨지만은 앞으로도 또 많은 활동을 기대를 하면서 이상으로 그럼 여기에서 KM 크릭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